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홍대 카페 본줄에 있는 원테이블 북스토어 옛다 책방입니다. 네, 격주 수요일 오후에는 옛다가 애정하는 정치학자 하승우 선생님과 함께 사회과학 강독회를 열고 있잖아요. 네, 이제 점점 끝이 보입니다. 벌써 9번째 책을 함께 읽었어요. 이번에 같이 나눈 책은 그림자 노동의 역습이라는 책이에요. 크레이그 램버트라는 어떤 저널리스트의 책들인데요. 보통 이 책하고 이제 나란히 그러니까 개념을 촬영해 왔던 그 책은 이반 일리치의 그림자 노동이라는 여기서 이제 같은 어떤 섀도우 워크라는 이제 그림자 노동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해서 살짝 이렇게 갸웃하게 만들기도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부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대가 없이 당신에게 떠넘겨진 보이지 않은 일들. 이게 정확하게 이 책이 보여주고자 했던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반 일리치 책을 읽어보셨던 분들은 이렇게 약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걸 꼭 읽어보고 싶다고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다 읽지는 못하고 독서회를 참여하게 돼서 선생님께 굉장히 죄송했던 책이에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읽고 있으면 그냥 다 그림자 노동. 이게 지금 우리 삶에 사실은 이렇게 일정 정도 그냥 떠넘겨진 노동이 되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그런 사례를 되게 각 영역에서 한 거예요. 은행, 병원, 여기 비밀번호도 그림자 노동으로 나왔잖아요. 비밀번호 3개월 만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거, 이런 것도 사례가 되게 많은 책이고요. 사실 그림자 노동이란 말은 책 앞에서 나왔지만 사실 이반 일리치가 맨 처음에 썼던 얘기고, 어찌 보면 이반 일리치가 쓰는 것보다 이거는 훨씬 더 확장시킨 거고, 사실은 이반 일리치가 살 때 별로 없었던 데까지 지금 이제 과학기술이 나갔으니까 그런 거를 하는 데서 좀,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많은 우리 일상의 영역에 이 그림자 노동이 들어와 있는지를 보기엔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근데 고민은 뭐냐면, 저는 제목에 역습이란, 제가 계속 역습을 찾고 있었거든요. 역습은 언제 나오는 거야? 이게 뉘앙스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래서 원제는 그냥 섀도우 워크. 이게 더 맞죠. 대가 없이 당신에게 떠넘겨진 보이지 않는 일들. 이게 이제 원제 부제인 건데, 그럼 뭔가 번역하시는 분, 역습이라고 하는 뭔가에 있었을까? 한국어로 번역할 때 역습이라고 하는 뉘앙스를 주고 싶은 느낌이 있었을 텐데, 아마 대가 없이 떠넘겨졌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편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를 다 갉아먹는 거다, 이런 의미에서 역습이지 않을까? 그 정도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진짜 원제처럼 지불도 안 되고, 사실은 또 한편 어쨌든 보이지 않는 노동이 너무 많아졌다라고 하는, 아까 말씀하신 비밀번호도 사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쨌든 약간 또 고민은 되게 넓게 적용한다, 그림자 노동을. 이렇게 되게 넓게 적용하다 보면 사실은 또 어떤 면에서 고민은,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가,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노동의 개념은 특히나 어쨌든 저희가 보는 게 신자유주의에서의 노동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불완전 노동과 일종의 비정규직 노동, 그 다음에 어쨌든 그렇게 그건 맞고, 또 그렇게 일종의 생산 과정을 되게 노동 유연화를 통해 가지고 한 건 맞는데,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유연화를 넘어서 이제 이거는 거의 이제 unpaid, 그러니까 돈 안 주는 노동. 근데 그럼 돈 안 주는 노동, 원래 애초에 그림자 노동의 의미에서는 그게 그림자 노동이 사실은 이제 일반 일치가 그림자 노동이라고 부르면서 사실은 이 노동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중요한 노동인가를 얘기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보면 그 뉘앙스도 약간 또 다른 느낌인 거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모르는 채 그냥 막 떠하는 거. 근데 물론 쇼핑할 때처럼 여기 보면 한국에 아직 없지만 무슨 전자막대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 막대기 가지고 하면 이제 나올 때 막대기만 주면 계산이 되는 그런 건데, 어쨌든 이게 중에 소비자들한테 개인적인 선택권을 더 확장시켜주는, 여기 나오다시피 진짜 그런지 모르겠는데 스스로 이제 주유를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약간 DIY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니까 조금 뭔가 좋아진다, 이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노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디까지 봐야 될 건지는 사실 읽으면서 좀 고민되기도 하고, 처음에는 어쨌든 저자가 꼭 그림자 노동에서 부정적인 뉘앙스로만 쓰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뒤로 쭉 가도 여전히 좀 부정적인데, 이 사람. 결론도 보면 약간 부정적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설명은 이제 들었을 때, 이런 게 다 그림자 노동이지, 이건 되는데, 그러면 이게 노동이란 관점에서 이거를 약간 분석해보면 어떻게 봐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나중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넓게 그림자 노동하고, 어쨌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림자 노동은 어쨌든 산업 경제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파생시키는 무급의 일들. 여기 또 나오는 뭐, 쇼핑만이 아니라 의료, 은행, 뭐, 이런 것들 있고, 그래도 뭐, 이 저자가 뭐, 핵심적인 게 앞에 서론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서론에 왜 그림자 노동이 늘어나냐. 뭐 과학기술, 어쨌든 기술과 로봇 때문에 뭐 있고, 뭐 공개적으로 이용한 정보가 늘어나면서 이제 전문식이 대중화되면서 생기는 것도 있고, 어쨌든 뭐 워낙 데이터들이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이 정보 근무망들이 이제 되면서 발생되는 게 있고, 뭐 어쨌든 약간 근데 이 사람 얘기 중에 약간 재밌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꼭 과학적이거나 경제적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되게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결정되는 맥락이 있는 거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계속하는. 그래서 이게 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이 이걸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럼 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 수용력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결론도 보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약간 그림자 노동을 했을 때 약간 이렇게 그 지불, 어쨌든 임금의 문제로 저는 생각했는데, 약간 뒤에 가면 결론은 임금보다는 어쨌든 약간 고립 관계, 뭐 이렇게 약간 또 생각하는 면도 약간 이 저자가 가지고 있는 약간 재밌는 독특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그러니까 과학기술은 되게 보편적으로 발전하더라도 그 보편적인 것들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닌 거고, 여기 그 어디였죠? 셀프주의 할 때 두 개, 미국의 뉴저지주하고 오리건주에서는 셀프주유소를 금지했던 사례 같은 것들을 약간 그래서 인상적인, 특히 오리건주에서 셀프주유를 금지하는 이유로 되는 게 보면 17가지 이유를 대면서 셀프주유소를 허가해주지 않았고, 뭐 이게 90년대까지도 허가 안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셀프주유소가 생기면 청소년 알바 자리도 줄어들고, 어쨌든 뭐 되게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결국은 이게 약간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데, 어쨌든 저자의 얘기로 따지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걸 너무 약간 진보, 과학기술적인 진보, 혹은 뭐 우리의 더 많은 선택권,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이제 키오스크 같은 것들, 사실 이거 저희 동네도 최근에 도입됐거든요. 저희 동네 베스킨 라빈스에서 키오스크를 2달 전인가 도입했어요. 뭐 저도 사실 처음 갔을 때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 게 물어보고 했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그전에는 원래 2사람이 아르바이트 했는데 키오스크 설치하고 1명만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리고 이제 주문할 때 키오스크 하는데 재밌는 거는 KT 멤버십으로 그 베스킨라빈스 파인트를 싸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건 또 키오스크가 안 돼요. 그건 또 뭐 해서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 줘야 돼요. 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도 결국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최근에 난 기사 보면은 그 맥도날드 이런 데 보면 그 알바들이 가장 피하는 게 이 키오스크 앞에서 우물쭈물 하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는 걸 되게 그러니까 시간 굉장히 많이 잡아먹거나 뭐 이런, 누구한테 이득이 되는지 따르다 보면 결국 이거는 그 설치한 사람한테 이득이 되는 거죠. 일하는 노동자한테도 별로 이득이 안 되고, 은행도 저희 동네 아직도 은행 가면 맨날 이것 좀 봐달라고 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어르신들은 이게 잘 못 다루니까.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계 주변에 청경이든 누군가가.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게 빠르지도 않아. 그 다음에 편리하지도 않아. 그럼 이건 왜 만들었을까? 그럼 결국 이건 인건비 줄이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갖다 대더라도 인건비 줄이는 명분인 거죠. 근데 어쨌든 또 이게 이제 인건비 줄이는 명분은, 이게 어쨌든 이거는 이게 사장 입장인데, 어쨌든 이 램버트에 따지면 또 우리는 그걸 잘 모르면서 또 되게 좋아하는 이렇게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근데 실제로 시간적인 것들 따지면 별로 편리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해서 학습하게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계속 그런 식의 학습이 우리가 왜 하게 됐을까? 왜 우리는 이런 변화를 너무 자연스럽게
좋은 것들로 받아들이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약간 저는 인상적인 말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 얘기하면서 데이터 얘기하면서 나오는 건데, 뭐, 270페이지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개인의 데이터는 그 사람만의 것이었고, 일부터 공유하는 경우에만, 그러니까 일을 할 때만 자기 정보를 공유하는 게 공개하고 이런 것들이 했는데, 이 정보혁명이 이 등식을 어떻게 바꿨냐면, 이제는 사생활을 유지하려면 사전에 그림자 노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설정을 다 바꿔야 되는 거죠. 내 정보는 공개되지 말하지 않는다. 핸드폰도 보면 그 위치나 주소록 사용을 허용해줄 거에 거부하면 계속 뜨잖아. 계속 거부 눌러줘야 되는. 이게 또 그림자 노동 있잖아요. 계속 깨야 되니까. 귀찮게 쳐도 페이스북 치웠다 다시 까니까 다시 설정 바꿔줘야 돼. 다 동영상 자동 재생이 안 돼.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이거 나니까 되게, 아우씨, 이거 그림자 노동인데, 막. 앱을 까는 게 아니었나, 다시,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자율노동 이런 쪽 얘기한 쪽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TV 보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TV 보면 돈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청해주면서 사실 광고를 계속 소비해주니까 우리가 노동하는 거니까 돈을 받아야 돼. 자본주의에서는 이제 우리가 사는 시스템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오히려 역으로 되는 그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이걸 고민은 그런 거니까 어쨌든 저희가 보는 게 이제 이 책도 있지만 어쨌든 이 책에서 신자유주의라는 게 사실 별로 이게 변수는 아닌 거죠. 어쨌든 이렇게 노동의 관행이 바뀌고 있고 그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어쨌든 위기에 의한 것이든 인위의 것이든 결국 이 노동이 빠지고 그 노동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군가에게 계속 이제 대체되게 되는 그러니까 노동이 아닌 것처럼 바뀌면서 막 이건 네가 선택한 거잖아 DIY잖아. 사실 전 그거 보면서 약간 전 되게 이케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거의 계속 시키잖아요. 막 이게 당신의 삶을 위한 거야. 네가 조립해. 뭐 이게 마치 되게 합리적이고 좋은 소비와 사실 생산자한테도 마치 이게 좋은 것처럼 다가가지만 사실 이 시스템에서 누가 이득을 보는가를 따져보면 별로 이득을 보는 사람 뭐 그러면 결국 이건 시스템 설계자가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그냥 업체에다가 맡겼던 거를 이제 내가 쪼개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또 그렇잖아요. 또 비용을 조금만 더 그러니까 이거에 들어간 자기 비용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이 어쩌면 이제 개념을 차용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현대 노동에 훨씬 더 폭넓게 그런 것들을 이미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계속 드는 고민은 얘기하셨던 것처럼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중에 뭐 노동이라고 하는 약간 필수적인 어떤 걸로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은 계속 드는 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뭐 그건 저는 분명히 또 있는 거 이게 보이지 않게 되면서 결국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잡일인데 사실 잡일이 아닌 것도 있는 거잖아요. 잡일도 있지만 사실 또 어떤 면에서 약간 의료 같은 경우 보면 그 반대도 있잖아요. 되게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근데 이제 우리가 약국에서 약 받으면 이렇게 약 찾아보기도 하잖아. 이거 무슨 약인지. 그래서 이게 쳐보면 이제는 다 쭉쭉 뜨니까.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되게 전문가와 비슷해. 특히 여기 보면 변호사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법률적인 지식도 그냥 변호사 사무실 가면은 수천 달러 드는데 이제 내 인터넷 막 해가지고 해서 하면 뭐 여기 보면 45달러밖에 안 들었다. 뭐 이런. 그러니까 그거는 이 사람 얘기를 따지면 어찌 보면 이제 되게 전문 지식이라고 하는 게 되게 이제 이렇게 풀리면서 어찌 보면 이제 일반인도 접근 가능한 물론 이 사람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래도 결국 중요한 결정은 다 전문가들이 내리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어쨌든 기존의 잡일 혹은 기존에 되게 전문적인 지식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에 대한 접근 가능성 되게 열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 그래서 좀 사람들이 더 열광하는 거죠. 아 이제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어. 사실 저는 그거 되게 그냥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될까 이게 인터넷에 막 찾아가지고 막 서식 찾아 다운 받아가지고 우리가 해냈어야 했는데 글쎄 그 꼭 몇 시간 돼서 내가 해야 될까 뭐 이런 이제 굳이 옛날에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이제 약간 스스로 하면서 자기 성취감을 느끼도록 만들어 놓은 구조 같은 게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사람은 이바일리치보다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그림자 노동을 쓴 거고 그리고 말하고 싶은 포인트도 사실은 뭐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뭔가 이것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자꾸 비가시화된 영역으로 이렇게 사라지면서 뭐 결국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는 대화하지 않는데 우리는 계속 기계와 대화하면서 어느 순간 대화라고 하는 것들을 상실하게 되고 계속 자기의 삶으로 자꾸 이렇게 들어오는. 근데 이게 뭔가 책 자체 엄밀함 떠나가지고 근데 사실은 저희가 봐왔던 신자유주의에서
해왔던 경향은 맞잖아요. 어쨌든 계속 개인을 관계적으로 고립시키고, 그 다음에 노동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유연화시켜가지고, 그 시스템의 전환에 비용을 계속 자기가 물게 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맞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던져진 질문은, 근데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변화시켜야 될 게 있고, 개인적으로 선택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책은 약간 이걸 약간 섞어놓은, 혹은 구조는 별로,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게 왜? 누가 결정 내렸어? 사실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좀 중요한 거잖아. 누가 결정을 내리고, 그러면 이게 A를 안 했으면 B, C가 있었을 텐데, 그 B, C는 왜 거부당했을까에 대한 이제,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제, 그런 게 그냥 사라졌어. 전환됐어. 이렇게 다뤄지니까, 조금은 이제 고민된 지점들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확실하게 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게 기존의 자본주의 시스템하고 다른 것들은, 그러니까 비용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비용을 다 이제 분산시켜 놓은, 그리고 그 분산을 되게 합리화된 결정인 것처럼 만들어 놓은, 그리고 그 분산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사실은 이제 계속 이렇게 고립시키고 개별화시켜 놓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집단적으로 소비자들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니까 노동자들도 이제는 집단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이제 고민들은, 그러니까 그게 되게 넓은 영역으로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저는 이제 이걸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막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렇게 따지면, 누구냐. 예, 존 홀로웨이. 예. 그게 보면 그 사람은 뭐냐면서 되게 신자유주의 저항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냥 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출근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근데 공장에서 파업이 아니라 되게 일상에서의 파업. 사실은 여기는 그런 답이 없잖아요. 언페이드 워크에 대한 답을 없는 거죠.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도 없고 그냥 우려된다 이런 현상이. 앞으로 되게 고립된 디스토피아가 올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결론인데. 여기도 보면 상류층들은 여전히 서비스 받으면서 대인 서비스를 받으면서 하는데 결국 이제 중하층한테는 계속 이제 이런 무인 시스템들이 강요되는. 그래서 이게 그런 거죠. 여기는 자기 시간을 구매할 쓸 수 있는 사람들, 여기는 이제 자기 시간을 더 쪼개가지고 이런 이제 그런 데도 대신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노동에 약간 이걸 치우면 어쨌든 그냥 시간으로 보면 사실은 이 그림자 노동이 결국 우리의 시간을 상당 부분 다 갉아먹고 있고, 오히려 이 시간을 우리가 자기 삶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사실 다 이 노동을 대행해주는 데 쓰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시간을 우리가 다시 확보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라고 하는 노동 안 해? 업데이트 안 해. 키오스크 안 써. 출퇴근 긴데 하면 안 해. 그거 진짜 안 다녀요. 인터넷 쇼핑할 때 5분 이상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일상을 쪼개놓으면 그게 대안인가? 그래서 약간 이제 그래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워크에 대한 시스템이,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 이 책도 결국 가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계속 노동관계에 신경 쓰던 게 임금의 건데,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노동관계에서 임금은 안 잡히잖아요. 이건 지불 안 됨. 그러면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약간 지워야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그걸 이제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돈 대신에 그냥 시간으로 우리가 몸빵으로 하지 약간 이렇게 내가 다 하는 거잖아요. 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결국은 돌고 돌아서 누군가한테 계속 이해관계로 누적되는 정립되는 거죠. 우리한테는 다 빠져나가서. 그러면 결국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맨 끝에 되게 갑자기 뜬금없는 일과 뭐였죠? 일과 돈과 시간 중에 그중 으뜸은 시간이니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결국 뭐냐면 이제 그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는. 그러니까 노동에서도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그래서 저 기본소득 논의가 맞다 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뭐냐면 시간에 대한 컨트롤은 기본소득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시간 컨트롤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개별 업체를 가지고 우리가 막 잡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하게 해주세요. 이건 이 상태에서는 CR이 안 먹히는 거고, 네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 이렇게 답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노동관계에서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뭔가 이렇게 다시 내가 어떻게 시간을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
지불받지도 못하면서 계속 보내는 시간을 어떻게 다시 눈에 보이게 만들고, 그럼 이걸 어떻게 다시 내 시간으로 만들 거냐. 그러니까 이걸로 논의가 좀 전환돼야 되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기존의 전통적인 임금 자본 관계에서는 시간은 그냥 노동 시간인 거죠. 그것도 이 노동의 질적인 측면도 측정이 안 돼. 그러니까 다 시간인 거죠. 하루에 몇 시간 일했어. 이걸 가지고 임금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스템으로 이제 이 신자유주의의 지금까지 온 이제 이 시스템에서는 그저권 방식으로 하면 사실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야, 이거는 노동이 아니야. 이게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게 더 이상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럼 결국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도 어떻게 요구할 거냐로 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기존의 자본주의 임금 노동 시장하고는 다른 개념을 잡아야 되는. 그러니까 약간 저는 뭐냐면, 그림자 노동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제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을 잡을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어찌 보면 옛날에 여성 노동이 부부 노동인 것처럼 했던 것처럼 됐는데, 그러면 그 시간들 어떻게 우리가 잡을 건데, 근데 이걸 또 마찬가지로 자본한테 우리가 받는 걸로 할 건지 아니면, 이쪽에 임금은 지금 돈은 조금 줄어들더라도 시간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갈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저는 좀 기준을 새로 잡아야 되는 게 있고, 사실 이제 다음번에 이걸 마지막 책이 이제 라투슈 책이 이제 그러면 자본주의 성장 방식이 아닌 다른 형태로 경제를 어떻게 유지할 건데,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라투슈의 나름의 이제 답이, 근데 거기에 주로 많이 들어간 게 뭐냐면, 이 책에서 되게 얘기했던 관계의 빈곤과 어쨌든 임금과 이런 것들에서 어찌 보면 거기는 이제 생태까지 붙죠. 탄소 발자국을 더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일을 더 지역화시켜서, 아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출퇴근 시간을 어떻게 단축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대형마트가 되면서 결국은 되게 편리한 것 같지만 더 많은 탄소 발자국을 쓰고 더 이렇게 되는 걸 어떻게 다시 재지역화할 거고, 그다음에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어떻게 이제까지 지불되지 않는 노동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형태로 시스템을 바꾸고 이런 거를 라투슈가 한 2008년도 정도에 프랑스 정부에 제안했대요. 10가지 변화 방법으로. 근데 암이 튕겼죠. 그런데 그게 라투슈가 왜 이거를 잡았는지, 그 다음에 이게 왜 앞으로 어쨌든 탈성장 사회라고 하는 걸 전제했을 때, 그럼 성장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경제가 어떻게 가능할 건지 이런 걸 이제 쭉 잡아 놓는데, 그런 거에 좀 이제 이런 포인트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 왔는데, 지금까지 쭉 온 걸 보면 어쨌든 결국은 어쨌든 신자유주의 거치면서 노동 시스템도 바뀌고, 사실은 이제 사회가 이윤을 착취하는 구조도 되게 많이 바뀐, 그리고 이게 바뀐 게 착취라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전통적인 착취 개념으로, 옛날 공장에서 막 착취하는 것도 아닌 거죠. 이것처럼 이제는 DIY로도 착취하고, 키오스크로도 착취하고, 이런. 그럼 어쨌든 이런 구조, 변화된 구조에서 그러면 이 노동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자기의 몫을 얻어낼 거고, 또 이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의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조금 대안적으로 설계할 거냐 해서 조금만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 온 거고, 이제 그걸 이제 저희가 조금 고민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 책들 읽어온 거고, 사실 이제 또 처음부터 맨 처음 돌아가시면 이제 저희가 이것도 이제 한달 렌트의 고민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하는 인간이 아닌 다른 인간. 그럼 이게 또 따지면 결국 우리가 자본주의 시스템에, 이게 제가 보면 그런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다 자기 시간은 다 이제 이런 쪽에 막 우리 열심히 쓰고 있는 건데, 사실 한나렌트가 봤을 때는 이제 저게 결국은 소비사회의 폐해로 가는 거다라고 볼 거고, 지금 아렌트는 저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다른 시간으로 이제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하여튼 그런 고민들을 좀 이제 정리를 해 가야 되지 않을까?